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게 아니 뭐 싸우는 건 좋다. 전당대회 앞두고 대표 되겠다고. 지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까지 가세해서 3파전으로 가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지? 잘 설명이 안 돼요. 이제 그걸 김민석 총 후보가 보여줘야죠, 이제 나와서. 아니, 송영길 후보도 보여줘야죠. 송영길 후보도 보여줘야죠. 이제 출마를 하시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제가 뭐 따로 뭐 소주 한잔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방향적으로는 중도 실용 중도 확장 얘기를 하실 것으로 좀 몇몇 인터뷰에서 나오고 최근에도 뭐 그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뭐 폐지하는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전선을 좀 무력화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걸 무력화했어 좋아요. 그 다음에 뭘 낼 거냐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시장 친화적이든 아니면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도 완화를 해야 우리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든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지만 20대 30대들의 민주당 인기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2030의 문제가 이미 시작된 게 한 10년이 넘어요 벌써.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2030 내놓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뭐 젊은 사람 국회의원 시켜줄게, 뭐 청년 비서관 쓸게. 아니 그걸로 20대 30대 문제가 해결이 돼요? 택도 없죠. 저는 그건 굉장히 엉뚱한 처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오는 세 분이 그런 걸 내놓고 야 우리 저 2030 젊은 유권자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난 뭘 하겠다. 라고 뭘 하나 손목을 걸어야지. 손목을요? 뭔가 걸어야죠. 근데 이제 김민석 아무것도 총리 안 걸고 이게 뭐예요? 유능한 민주당 만들겠다. 뭐가 유능해? 뭐 김민석 여태까지 총리는 모르는 아직 그 총리로서 출마를 안 했으니까 뭐 나오겠죠. 안 나오면 이석균 평론가님 책임지세요. 제가 손모가지를 걸어야 내용이 됩니까? 없으면. 그러니까 부담스럽네요. 아니 사실 김민석 총리가 내세우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명픽. 네, 대통령 이외에 내세운 게 없었고 앞으로도 저는 전당대회 출마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뭐 그건 이제 당위적인 얘기고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더 잘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정청래보다는 이렇게 이걸 내세 아니 뭐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아니 있죠. 그렇죠. 그거 이외에 다른 걸 내놓을까? 그러면 다 내놔야 되는 거죠. 내놔야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 이외에는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 격렬함이 도대체 뭘 위한 격렬함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뭘 위한 격렬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대통령 내가 이게 뭐 되겠다. 노선과 정체성의 충돌이고 갈등이다. 뭐 그런 면이 있죠. 한쪽은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을 중시하고 한쪽은 이제 뭐 통치의 당장 직접적인 성과. 근데 그 두 개가 그렇게 상충하는 건가요? 이를테면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이제 뭐 중도 실용이든 개혁이든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 거고 통치의 성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허구적인 구도예요. 그다음에 신구 세력 간의 갈등, 뭐 그보다는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체성과 노선 갈등이라는 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레가시 안에서 성장한 분이 아닙니다. 그 밖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원이긴 했지만 네. 독자적인 정치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아웃사이더로서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약간 비전형적 경로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그렇죠? 됐어요. 예. 때문에 이제 기존 세력하고 조금 이제 세력이 다른 그런 흐름이 있는 건 맞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주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구 주류 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근데 그 새로운 주류라고 하는 분들이 뭘 얘기하죠?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는 얘기도 하고, 뭐 중도 실용 확장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노선이 아니라고 봐요. 이를테면 실용이라는 거는 방법론이지 그 자체가 정체성은 아니고 중도도 정치적 포지션 어떤 위치의 의미지 그 자체가 무슨 가치나 정책을 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서사고 이제 새로운 어떤 비전이고 새로운 정책이고 새로운 정책이고 새로운 스토리다. 새로운 스토리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권력은 있는데 권력의 이야기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고 봐요, 저는. 그 지난주에 평론가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지난주에 노선 갈등은 없다라고 해서 주장하시긴데 저 동의하는 부분은 많지만 일종의 그 기저에 있는 노선적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안 하던 일을 민주당 정부가 안 하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맞아요. 뭐 탈원전 기죽 뒤집거나 규제 완화 혹은 고용 유연화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하는 대통령 잘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제 간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이나 그 소위 뉴 이재명 지지층에서 그걸 뭐 토론회를 하던가 뭐 쟁점을 하던가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노선 갈등 맞아? 니네 권력 싸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를 노선적 정책 대결로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너무 안 한다. 예전 같으면 국회 토론회 막 맨날 하고 이를테면 확장 재정은 옳으냐 혹은 빈축이냐 뭐부터 해서 할 수 있는 토론 되게 많고요. 거기서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우린 실용적으로 결정한다라는 태도면 그전에 어떤 민주당 기조와는 다른 결단을 내릴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기조만 대통령이 보여줬는 거에 끝나니까 지금 더 못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 생각합니다. 받쳐주는 것 같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노선 투쟁, 정책 투쟁 그 싸움을 해도 그렇게 하면 파이가 커집니다. 그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게 아니고 조털래, 조털리 한강 서총 대시길. 그 서로 상대방을 이렇게 표적으로 해서 저자들을 다 없애버려요. 우리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 정이 뚝 떨어진 사람들이 쭉쭉 빠진다고요. 실제로 지금 꽤 그 잘 나가는 유튜브도 쭉쭉 떨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그래요. 야, 저 무슨 짓들이야 이래가지고. 참 그래서 민주당에 지금 벌어지는 게 밖에 드러나는 지금 지지율 빠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중도층도 빠지고 민주당 내부도 양쪽에서 그렇습니다. 같은 이유로 다른 이유로 나는 전통적 민주당이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싫어. 그렇죠. 뭐 반대로 이재명은 왜 확장 못하고 쟤네 때문에 발목 잡혀. 이게 좀 양쪽이 다 빠지는 거죠. 아무튼 제 사람이 이제 전남도에 전국 당원대 출마할 것 같은데 누구 좋아하세요? 셋 중에. 저는 셋 다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겠죠.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둘만 여쭤봤던 거예요? 예, 뭐 별로 세 분 다 그렇게 저하고 개인적 관계도 없고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좋아하지는 않으셔도 좋은데 그래도 민주당을 위해서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통령 임기 2년 차 들어간 시점에서 작년하고는 다른 건가요? 큰 무기죠. 작년에는, 아니, 작년에는 박찬대 의원을 밀어준 그렇긴 것처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된다 한들 작년에 정청래 후보가 된다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전당대회는 그 정도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정청래 많이 대표가 이겼죠.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위기의식을 많이 갖게 된 것 같고 이번에는 그런 결과를 낳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이 정권 핵심부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 전당대회하고는 약간 강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정청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뭐 더안 이렇지만은 좋아졌습니다. 않아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갈등은 굉장히 커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뚜렷하게 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거나 선거에서 뭐 압도적인 성과를 내거나 모두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계속 저 정청래 대표는 노래방 가가지고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같은 노래만 불러. 그렇죠. 똑같은 노래 계속 보안 수사권. 아니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노래방 가고 싶지 않잖아요. 계속 똑같은 노래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작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거고 김민석 총리는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독자적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냥 그 형 아우라에 이렇게 얹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건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면 이제 그 형 아우라 말고 본인이 증명해야죠. 그래서 뭘 들고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네요. 비슷하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송영길, 김민석이 약간 뭐 상호 보완적으로 좀 이게 둘이 이제 연합을 해서 가지 않을까도 싶고. 될까요? 근데? 저는 일단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연합 어쨌든 결론은 날 것 투표가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네거티브가 좀 양쪽으로 분산되는 면도 있을 거고 이번에 네거티브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생 파묘 엄청나게 양쪽에서 할 것 같고요. 일종의 송영길 후보 의원이 중도 보수 정서를 좀 이해하는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있습니다. 털씨계보드 책 번역한 거 저 엄청 놀랐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진보 정치 번역하기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김민석 총리보다는 뭔가 정책적 컨텐츠가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두 분이서 좀 뭐 연대 아닌 연대가 있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정청래는 이제 공적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 두 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삼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실 개인 팬덤이 있는 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지금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 좀 강성 원리당원들에 좀 이렇게 올라타 있다. 그렇죠. 이런 정도 표현이 맞고요. 김민석 총리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 명픽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그 호남이라는 무시 못할 기반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계속 물어봤는데 셋이 뭐 어차피 딴 사람이 저 출마해도 본선은 셋밖에 못 올라갑니다. 컷오프하고 셋이 경선을 하는데 과반이 없으면 결선을 하게 돼 있는데 결선 무조건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정청래 대표 그냥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그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말하자면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원들이 숫자도 많고 화력도 세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른바 유이재명이라는 건 좀 불분명해요, 실체가. 그리고 세력이라고 아직 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의 그냥 경향성일 뿐이고 얼굴도 없고 이제 뭐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이 이제 그분들의 사이에 뭐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비하면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과 화력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유시민이 있고 김어준이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정청래만 있으면은 뭐 그다지 그렇게 그게 위력이 크지 않은데 유시민, 김어준을 그렇게 쉽게 볼 상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지금 결집의 계기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정수석 임명한 거 이런 것도 지금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쉬운 게임, 원사이드한 게임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요. 네. 결선에 정청래 대표는 결선 진출은 할 것 같다고들 그래요.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김민석, 송영길 중에 누가 결선에 올라갈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근데 반면에 약점도 뚜렷해요. 마켓타니에서 국내산 생물 참다랑어회 준비했습니다. 150kg 이상 특대형 참다랑어회로 냉동 참치의 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위도 고급 부위만 엄선을 해서 등살, 뱃살, 배꼽살 등을 모듬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500세트까지만 선착순 특가 29,900원에 판매합니다.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을 마켓하니가 트랙스타와 공식 협약으로 제조사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트랙스타 핸즈 프리 제품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최저가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한 25%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해서 바로 주문이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하니 입력 후에 검색해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근데 반면에 약점도 뚜렷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민석 총리는 넘을 수 없는 약점이 있어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그 등을 돌렸던. 정몽준 네. 쪽으로 갔다 온 거. 그거는 오래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한테는 약간 불구대천의 스토리예요. 너무 그래서 오래되지 않았나요? 너무 오래됐는데 그걸 잊지 않은 당원들이 꽤 있어요. 그렇긴 한데 또 젊은 유권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모르죠. 모르긴 하는데 민주당의 이제 오래된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 같은 그쵸. 경우에도. 그리고 송영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별로 좋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권하고 좀 충돌도 있었고. 있었죠. 기질도 안 맞고. 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유력하다고 보는 거는 대통령 임기 2년 차예요. 그러면 당원이나 지지층들한테 이게 선택의 문제로 이게 딱 그 마지막에 가서는 받아들여질 거거든요. 대통령을 선택할 거냐, 정청래를 선택할 거냐. 그러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가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근데 만만치 않을 거다. 그 사소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를 좋아해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극적인 화해를 했잖아요. 언제 했죠? 뭐 이해찬 총리 최근에. 들어가셔서. 네, 얼마 전에 이해찬 총리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서로 간에 뭐 미안함과 네, 뭐 했죠. 고마움과 이런 걸 표현하면서 그건 진심으로 믿으시는군요. 진심이라기보다도 목적이 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 그렇죠. 제휴.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진심보다 목적이 같은 게 더 위력적입니다. 저는 그 장면 보고 굉장히 가식적이다 이렇게 생각. 아니 목적이 같으니까 가식도 필요한 거죠.
두 분이서 그렇게 화해한 거를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안물안궁 사태였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를 쉽게 볼 상대 아니다. 그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완전 동의하는데 또 과잉 추계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김어준 씨가 그 박주민 후보 당시 서울시장 경선에서 엄청 밀었습니다. 근데 택도 없이 결선도 못 갔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뭘 느끼냐면 민주당 내부도 결국 중도층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민주 진영이 잘 되길 바라고 네.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친털보 아니라도 친명 아니라도 중간에서 이제 넉넉히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그걸 알고 한 1년짜리 프로젝트를 했다고도 느껴져요. 한번 잘 기다려보고 이 서사를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정청래 너무했다 이번에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통령 레임덕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전북도지사 선거가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후보가 엄청 잘 나오고 되나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그래도 본류를 선택한다고 느껴져요. 결정되는 순간에는 지금 민주당의 본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본류? 그렇죠. 정통 본류 본진. 그러니까 유시민적과 김어준 그쪽이 아니고 그 정통성이 아니라 본진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을 했죠. 아니 그게 정상적인데 잘 보세요. 정권의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 당의 주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좀 편차가 있네요. 그 다툼이 편차가 있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 권력 재편 싸움이에요. 이게 기존에 이제 그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이 이제 주류냐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주류냐 이 싸움이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아직은 당의 주인이 못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번에 당의 주인이 될 것인가? 요 이제 저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잘못되길 원하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많지 않을 거 아닙니까?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면 그 선택을 저는 하리라고 보는데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됐든 김민석 그 총리가 됐든 뭘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제발. 그냥 형한테 얹혀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옵니다.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우리 한 달만 기다려 주시죠. 뭘 내놓을지. 혹시 그때도 안 내놓으면 가차 없이 비판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가차 없죠 그때는. 알겠습니다.